반갑습니다. 실전 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호와 관련된 누수 현상에 대해서 원인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흔히 누수가 발생하면 창호 시공한 사람들이나 집주인하고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또 재시공을 해도 잘 잡히지가 않는 게 누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원인을 제대로 알고 해결을 하신다면 하는 생각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원인들을 다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비가 샌다면 흔히 그냥 우리 집에 비가 이렇게 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비가 오는 날 관찰을 하시는 게 가장 원인을 찾기가 정확해집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모양으로 새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새는 모양에 따라서 원인을 조금 더 가깝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비가 오는 날 관찰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모양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가 올 때 창틀 상부 쪽과 하부 쪽에서 셀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벽체의 문제인지 창틀 자체의 문제인지 이것을 한번 구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상부 쪽에 창틀 상부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 볼게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벽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샤시가 이렇게 서게 되겠죠. 또 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틀을 이렇게 벽체가 있고 설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는 어떤 우레탄 폼이라든지 시멘트든지 어떤 충진제를 써서 충분히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하고 이 안팎으로 이 실리콘이라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왜냐하면 비가 새면 아주 큰 문제가 커지니까 이렇게 실리콘 마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샌다는 거죠.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베란다만 예를 들어도 베란다 천정입니다.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벽이 통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타일 같은 게 붙어 있거나 빌라들이나 일반 주택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적벽돌 같이 생긴 타일이라든지 어떤 외부 어떤 마감재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벽과 이렇게 사이에는 시멘트가 조금 들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맷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참 문제가 난감해집니다. 이 자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손상이 없다 치더라도 이 사이를 메워 놓은 맷지가 균열이 가거나 금이 갔거나 여러 가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 물이 당연히 이 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타고 흘러서 여기에 모이거나 또는 이 보이지 않는 타일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전체 벽 자체도 이렇게 균열이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 마감이 안 된 아파트라든지 외벽에 보면 흔히 발생해서 눈에 보이죠. 이럴 경우에 물이 아래로밖에 흐를 수가 없습니다. 아래로 흐른 물이 갈 길은 두 가지죠. 이쪽으로와 이쪽으로. 그렇다면 일로 흐르는 물은 외벽과 내벽 쪽에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샤시 시공의 문제 같으면 반드시 이 실리콘 마감한 곳으로 물이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비쳐 나오는 것이 반드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분 마감만 제대로 해 두셔도 이쪽으로 물이 넘어올 일은 쉽게 막아집니다. 외부도 마찬가지겠죠. 외부에도 실리콘이 외벽과 실리콘 사이가 균열이 갔거나 터졌거나 금이 갔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조금만 관찰을 해보시면 쉽게 표시가 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아주 간단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실리콘 한 통 정도만 쓰시면 얼마든지 마감을 해서 채워서 해결이 되지만, 지금 이러한 경우는 정말 골치가 아픈 문제죠. 그런데 자꾸 비가 샌다고만 얘기를 하면 참 답이 없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일단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들, 누수가 있는 집들 보면 이 천정 부분에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었거나 아니면 페인트가 누룽지처럼 뭐 들고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했을 경우에 요렇게 흐르는 경우고요, 벽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래로 흘렀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흘렀을 때는 이쪽으로는 나갈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자니 이쪽은 실리콘이 막혀 있고 이쪽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하부와 상부, 이게 이제 상부라고 치면 이렇게 칼부럭 같은 경우로 이렇게 관통을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게 상부입니다. 관통을 해서 보면 하부 쪽에는 눈에 보이니까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반드시 실리콘을 해놨을 겁니다만은, 이 상부 쪽에 실리콘을 조금 소홀하게 해서 건너뛸 경우가 있다고 치면, 아까 이렇게 내려온 이 물이 다 여기에 고이게 되죠. 여기에 고있다면 여기는 이제 칼부럭으로 이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 나 있는 이 물이 들어갈 길이 생긴 거죠. 수로가 생겨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관을 통해서 어딘가 밑으로 흐르겠죠.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상부 쪽의 문제는 실리콘을 밀고 나오는 물이 있다면 마감만 하시면 되고, 외부에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천정 부분이 이렇게 곰팡이나 페인트가 들고 일어난다면 이것은 벽체의 문제로 거의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쉬운데, 조금 어려운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가 이게 통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자주 보일 겁니다.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곳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 비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멘트 통 콘크리트 전체를 적시게 되죠. 적시고 해서 누적이 된 것이 자꾸 아래로 흘러서 내려오고, 여기는 아까처럼 저기처럼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제. 근데 이런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 부분만 어떤 실리콘이나 뭐 방수 크림이든지 방수액 같은 경우로 마감만 하시면 뭐 별 문제 없이 잡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특이하게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위에 집에서 벽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어쨌든 상부 쪽에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쪽에서 보시면 당연히 외부 마감이 되어 있고 내부 마감이 되어 있는데도 이 벽지가, 페인트가 곰팡이가 피거나 벽지가 뭐 젖어 있거나 뭐 페인트가 누룽지처럼 들고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찾는 경우가 조금 몇 가지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서 물이 넘친다는 것은 샤시 구조를 조금 보시면, 샤시는 플라스틱 제품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는 셀 구멍이 없습니다. 다 녹여서 용접으로 붙여서 사각형 틀을 만들기 때문에 이 내부 쪽으로는 흐를 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찰해 보시면 이게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 방충망 걸리는 쪽입니다.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자세히 보시면 조금 높낮이가 틀립니다. 바깥쪽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높이와 이 높이가 한 2mm, 많게는 한 3mm 정도가 조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제대로 이렇게 수평이 맞았을 경우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도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넘어서 바깥으로 많이 흘러라는 얘기죠. 물구멍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2mm입니다. 시공을 하시는 분이 바깥쪽 고정을 조금만 이렇게 높게 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2mm보다도 이게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이 물이 넘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침범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물이 넘어 들어온다면 샤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창호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100% 시공자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파도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구멍으로는 빠지는 게 한계가 있어서 넘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집주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높이가, 이 수평이 만약에 제대로만 됐다면 이 물은 창문이 가려져 있고 파도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 흐르지 안으로 넘치지는 않습니다. 안으로 넘친다는 것은 분명히 시공의 미세한 실수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철거를 하고 재작업을 하기는 어려우시니까 이 앞부분에 한 5mm 정도만, 심하면 한 1cm 정도만 턱을 만들어 주시는 아무 자재나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물은 절대로 안으로 넘어 들어올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거는 눈에 금방 들어오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하부 고정을 하고 나서 하부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칼부르기라든지 이런 걸 뜰었을 때 이 자리에는 실리콘 마감을 눈에 보이니까 비 새 들어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물 빠지라고 한 물구멍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물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안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하면 여기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혹시 작업을 바쁘게 하다 보면 작업자가 샷이 제작하는 데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각도가 좀 안 맞아서 구멍이 이렇게 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힌다면 물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물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칼부르기 구멍이 나 있다든지 하면 이 물이 벽을 타고 들어갈 길이 생긴 거죠. 이 영상을 찍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저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상세하게 적으시면서 아주 많은 글을 길게 적으시면서 자기 집 창틀에 물구멍이 없어서 직접 손수 물구멍을 뚫었답니다. 뚫다가 보니까 자칫 실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구멍난 현상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구멍이 나니까 여기 안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물론 샤시 창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창호공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너무 잘못된 얘기입니다. 큰 창이고 어떤 창들이 무거운 유리가 달린 이것들이 이런 고정하는 것이 없으면 단지 안에 체움과 어떤 우레탄 폼이든 체움과 이런 걸로 이게 고정이 흔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체가 흔들려서 전체가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고정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이걸로 고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대로 방지를 하고 카바를 해 주시는 게 옳은 방법이지,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것은 옳은 말씀이 아닌 걸로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물구멍이 이렇게 뚫어져서 구멍난 경우가 제작하는 데에서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이 창을 제작하고 또 종업원들이 기사들이 하다 보면 특히 겨울철에는 깨지는 경우도 많고, 깨진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실금도 아니고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설마 그쪽으로는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만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바깥에 실리콘, 안에 실리콘, 그리고 안에 혹시 이런 거 위에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것도
한번 꼼꼼히 이런 물구멍 쪽에 금이 가 있는지 또는 구멍이 나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살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하부 쪽에서 결론적으로 이 아까 위에 칼브로를 통해서 이 샤식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쌓인 물이 이 벽체를 타고 흐른다면 이 여기에 만약에 물이 나오거나 이렇게 바깥이 터졌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거는 벽을 다 적시게 될 겁니다. 벽을 적시게 되면 이 벽지나 이게 젖을 거고 페인트는 누룽지처럼 일어날 것이고 습기가 가득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결국 보면은 여기도 문제가 없고 여기도 문제가 없다면은 벽체, 노후된 벽체의 문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오래된 건물은 외벽 전체를 어떤 다른 자재로 바꾸죠. 가령 징크라든지 드라이비트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전체를 방수를 해주는 방법, 이거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창호 외부 내부에 하부 상부에 실리콘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비가 오는 날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비가 누수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원인이 아마 제대로 조금 가깝게 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책임 소재도 여러 가지도 좀 많이 줄고 해결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